콩팥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 심화 확장판 아침마다 무심코 챙겨 먹는 한 줌의 견과류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건강에 나쁘다는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6만 명에 방대한 데이터를 추적 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성인 중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던 사람들의 10%가 본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콩팥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나는 아주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간접적인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첫째,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야간요입니다. 젊었을 때는 숙면을 취하던 당신이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3번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과부하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머리 안개, 브레인 파그 현상입니다. 뇌와 콩팥은 모두 미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혈액 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노폐물이 뇌로 전달되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묻거나 아침마다 머리가 막지 않은 것이 단순한 건망증이나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부종과 양말 자국입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조절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30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식습관이 콩팥에 가하고 있는 소리 없는 폭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건강 상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노년기 콩팥의 견과류에 무너지는가, 메커니즘 심화에 젊었을 때는 보약 같던 견과류가 60세가 넘으면 독으로 돌변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사구체의 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사구체 여과율의 급격한 하락.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여과 단위가 각각 100만 개씩 들어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이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에 비해 필터의 20에서 30%가 이미 폐쇄되거나 녹슨 상태가 됩니다. 이때 견과류의 풍부한 단백질, 지방, 그리고 각종 미네랄, 칼륨, 인 등이 들어오면 콩팥은 비명을 지릅니다. 젊은 시절의 콩팥이 8차선 고속도로였다면 60세 이후의 콩팥은 차선 절반이 공사 중인 2차선 도로와 같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고 압력이 치솟으면서 남은 필터마저 빠르게 파괴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혈관 탄력 저하와 압력의 습격. 콩팥은 혈관 덩어리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 견과류의 고지방 성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 내 미세혈관의 혈압을 높입니다. 좁아진 길에 끈적한 액체를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으니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가속화됩니다. 3. 미네랄 처리 능력의 한계. 견과류는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 장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칼륨, 포테시엄,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지만 콩팥이 이를 배출하지 못해 혈중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인, 파스퍼러스 칼슘과 결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역설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킵니다. 옥살산, 악설레이 소변 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에 비견되는 신장 결석의 정체입니다.
진료실에서 과자도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만 먹었는데 애 병이 낫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 신체에 변화된 처리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뿐입니다. 60세 이후의 식단은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내 콩팥이 무엇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선택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지가 아닌 현명한 선택의 시작, 심화 확장판. 많은 분이 그럼 이제 고소한 견과류의 즐거움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절망적인 금지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사느냐가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왜 콩팥 건강에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평형 유지 장치입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내뿜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견과류 하나를 잘못 선택해 콩팥이 망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못 보는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널뛰고 뼈가 약해지며 빈혈과 만성 피로가 찾아오는 전신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3가지 핵심 전략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을 사지로 몰아넣는 최악의 견과류 5가지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심심풀이로 먹던 간식들이 어떻게 콩팥 사구체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지 그 실체를 밝힐 것입니다. 둘째, 반대로 약해진 신장 기능을 보완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자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의 산화를 막는 천연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같은 음식이라도 보약이 되게 하는 섭취의 기술입니다. 몇 시에 먹어야 콩팥의 야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미네랄의 흡수와 배설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느끼시는 야간요, 아침의 멍함, 다리의 부종은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왜 밤에 자주 깨는지, 예전만큼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에 몸이 겪는 거대한 변화와 견과류가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내부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체 변화와 견과류의 상관관계, 뇌와 혈관의 비밀.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견과류를 한 봉지씩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세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 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과열된 노후 차량을 풀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콩팥 여과 속도의 조용한 침체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사구체 여과율, GFR의 감소라고 합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m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젊은 콩팥은 초고속 정수기처럼 독소를 순식간에 뽑아내지만 노화된 콩팥은 여과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통과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칼륨, 인, 옥살산 등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여 콩팥이 처리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성분들입니다. 여과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런 성분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혈액 속에 정체되어 전신을 순환하며 세포의 독성을 퍼뜨립니다. 두 번째 변화는 콩팥과 뇌를 잇는 미세혈관의 위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콩팥만큼 미세혈관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견과류의 과도한 지방산과 미네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류를 타고 돌면 콩팥 혈관뿐만 아니라 뇌의 미세혈관까지 공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은 현상,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 증상은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해 뇌혈관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콩팥이 지치면 뇌도 함께 지치는 신뇌 상관관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전해질 조절의 미세 제어 능력 상실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집니다. 젊은 몸은 소금기가 조금 많거나 미네랄이 과해도 콩팥이 즉각 반응하여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센서가 무뎌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견과류는 맛을 위해 소금으로 시즈닝되어 있거나 기름에 볶아져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나트륨은 콩팥에 강력한 수압을 가해 사구체를 압박하고 산화된 기름은 만성 염증의 불씨가 됩니다. 콩팥은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결국 야간에도 쉬지 못하고 소변을 만들어내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야간뇨의 정체입니다. 이처럼 신체 시스템은 변했는데 먹는 것은 그대로라면 콩팥은 과부하로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즐겨 먹던 그 고소한 견과류들이 때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지 구체적인 종류별 위험성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해바라기 씨, 심화 확장판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왜 우리가 해바라기 씨 한 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TV를 시청하며 습관적으로 해바라기 씨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진단명은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왜 해바라기 씨가 이런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핵심은 별표 옥살산, 악설레잇, 별표이라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화합물이지만 인체 내에서는 콩팥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이 옥살산을 혈액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은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결정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해바라기 씨를 섭취하면 이 결정체들이 서로 엉겨붙으며 단단한 돌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노화된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옥살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석이 유발하는 만성 염증입니다. 돌이 콩팥 내부의 얇은 점막을 긁으며 이동할 때마다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특히 미세혈관이 밀집된 뇌에 도달하면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신장 내 미세한 결석과 염증으로 인해 뇌혈류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해바라기 씨를 저녁 안주로 술과 함께 드십니다. 알코올은 신체 탈수를 유발하여 소변을 농축시키고 옥살산 결정이 뭉치는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낡은 수도관에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가 더 빨리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해바라기 씨를 가벼운 주전부리가 아닌 내 콩팥에 돌을 쌓는 잠재적 위험물로 인식하고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과 인산염의 역설, 호박씨와 땅콩, 심화 확장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천연 정력제로 오해받는 호박씨와 국민 간식인 땅콩입니다. 이 두 식품이 60세 이후에 콩팥에 가하는 공격은 해바라기 씨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띱니다. 바로 전해질이 대공습입니다. 먼저 호박씨를 살펴봅시다. 호박씨 100g에는 무려 8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즉각 소변으로 내보내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의 배설 기능이 30%만 감소해도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치까지 치솟는 고칼륨 혈증에 노출됩니다.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육이 마비되는 느낌, 심한 피로감은 물론 심장 근육에 전기적 오류를 일으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밤늦게 호박씨를 즐겨 드시던 어르신이 자다가 가슴 두근거림을 느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콩팥이 칼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지 못해 심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결과입니다. 동시에 호박씨의 풍부한 인산염, 파스퍼러스 또한 노년의 적입니다. 이는 칼슘과 짝을 이루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이 많아지면 혈액 속 칼슘을 강제로 끌어내어 결합합니다. 이 결합물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석회화되면 콩팥은 더욱 빠르게 망가지는 파멸적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땅콩의 위험성이 더해집니다. 땅콩은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별표 아플라톡신, 에플러탁신, 별표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취약합니다. 이 독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치명적이며 간에서 해독된 후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노화된 콩팥에 이 독소의 부산물까지 떠맡기는 것은 낡은 트럭에 과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시중의 볶은 땅콩은 엄청난 양의 소금과 기름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땅콩 한 줌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며 콩팥 사구체 내부의 압력을 높여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땅콩 좀 먹었다고 다리가 붓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은 그 한 줌의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혈압 호르몬을 쥐어짜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만성적인 야간뇨와 아침 부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호박씨와 땅콩,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콩팥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과 지방의 습격, 캐슈넛과 마카다미아, 심화 확장판. 이제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두 가지 고급 견과류, 캐슈넛과 마카다미아가 60세 이후의 신체 시스템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부드러운 식감 뒤에 혈당 변동과 지방 과부하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먼저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유독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캐슈넛 100g당 탄수화물은 약 30g으로 아몬드의 2배, 호두의 3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에서 캐슈넛을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 수치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킵니다. 콩팥의 미세혈관은 고혈당 상태에 끈적한 혈액이 지나갈 때마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당분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당화 산물, 에이지즈이라는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 콩팥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결국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과자는 입에도 안 대고 캐슈넛만 먹었는데 당뇨 수치가 안 잡힌다던 분들은 바로 이 캐슈넛의 탄수화물 함량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뇌세포 역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다음은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카다미아는 사실상 식물성 버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분의 75% 이상이 지방이며 칼로리는 100g당 무려 700kcal가 넘습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은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 생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분해되지 못한 과도한 지방은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순식간에 높이며 이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고지방식이 장내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며 전신의 미세혈관을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콩팥입니다. 밤늦게 마카다미아를 몇 알 먹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콩팥에게는 밤새도록 진흙탕물을 걸러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은 늘고 다리는 붓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지방이 여러분의 콩팥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선택과 7일 리셋, 심화 확장판 이제는 줄이는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하면 60세 이후의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지 회복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핵심은 콩팥에 가해지는 화학적, 물리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세포 재생을 돕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첫째, 브라질너트의 기적입니다. 노화는 결국 산화입니다. 세포가 녹슬어가는 과정이죠. 브라질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셀레늄은 콩팥 사구체의 염증을 억제하고 파괴된 여과막의 회복을 돕는 효소의 핵심 원료가 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셀레늄 부족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와 신장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브라질너트는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하루 딱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호두와 아몬드, 피스타치오의 조화로운 섭취입니다. 호두는 뇌세포의 기름칠을 돕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콩팥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몬드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식후에 아몬드 몇 알을 먹는 것은 콩팥 혈관을 설탕 독소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자연이 준 멜라토닌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피스타치오를 소량 섭취하면 깊은 잠을 유도하여 밤새 콩팥이 독소를 정리하고 스스로 휴식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별표 7일 식탁 리셋 가이드 별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계량의 습관화, 견과류를 봉지째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하루 권장량, 브라질너트 1알, 호두 6쪽, 아몬드 10알, 피스타치오 15알 중 택일을 작은 종지에 미리 덜어 놓으십시오. 눈앞에 보이면 다 먹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공복 섭취 금지, 아침 빈속에 견과류만 드시는 것은 콩팥에 너무 무거운 숙제를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벼운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십시오. 수분 공급의 원칙, 견과류를 드실 때 반드시 미지근한 물 1컵을 함께 드십시오. 수분은 콩팥이 미네랄을 걸러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윤활유입니다. 산패 관리, 견과류는 개봉한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콩팥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건강은 대단한 비술이나 비싼 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 들린 견과류 한 줌을 고민하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7일만 이 기준을 지켜보십시오. 야간료가 줄어들고 아침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콩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첫걸음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